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1분기가 끝나는 달이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3월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업무가 있죠. 예, 바로 결산보고입니다. 2022년도 결산보고는 3월 말 3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계에 대한 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다 끝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보고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보고서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산 마감하실 때에는 예산 대비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통장 내역과 결의서 이런 입력이 다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업로드 하셔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서류들까지 다 올려서 하시고, 만약에 1번 코드나 2번 코드 사업장 대표님이시라면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셔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 보고서도 작성해서 이제 올려서 결산 보고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 결산 보고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더 많이 말씀드리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결산 보고에 대한 영상을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일이 늘어납니다. 예, 결산을 하지 않은 기관들은 중간 보고라는 걸 또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산 보고 안 해가지고 이 회계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말까지 업무 기한을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대충 하지 마시고 제대로 결의서 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왜냐면 오히려 방문 요양,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 요양원 따로따로인데요. 각각 보시면 평가 지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띄워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통 그 부분인 직원 포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직원 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이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끔 직원 포상이라든지 직원 복지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설이 지났기 때문에 설 때 선물을 했다면 이 부분도 복지 포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인정이 되니까 따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정리라도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분기보다 이제 실제 이 명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으셨다면, 선물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복지도 하지 않으셨고 포상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직원 복지 포상부터 그 외에 뭐 직원회의, 사례회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굉장히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다 보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 저희 이제 소식지라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올린 그 소식지 보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예시나 이런 부분들 다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할 일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별 미리 하기. 그러니까 연별 미리 하기는 뭐냐면은 그 매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매년 해야 될 일들을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경우 있고 중간에 이제 시작하시는 경우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그냥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어차피 그 실제 그 건강검진을 이제 일을 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이제 해서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미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놔야지 한 분 한 분씩 이제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빨리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오고 건강검진 그 마무리를 하고요. 어르신 건강검진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뭐 아마 지금 계속하고 계시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연일이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말에 가슴 아팠던 게 제가 11월, 10월 막 이때도 한번 법정 의무 교육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자체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막 인터넷 교육으로 막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인터넷 교육이 한 11월 말쯤 되면은 다 끊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연별할 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정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교육 말고 직접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사무실에도 뭐 담당자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전화하셔가지고 법정무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정기적인 어르신 평가, 그러니까 욕구 사정, 욕창, 낙상, 인지 이런 평가들, 기본 평가들하고 그다음에 계획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해가지고 꼭 날짜를 기한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 한 명 한 명마다 다 맞춰가지고 이런 평가나 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급여 계획을 통보를 하잖아요. 통보하는 내용 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 1월, 뭐 7월, 뭐 12월, 6월 이렇게 이제 아예 반기별로 나눠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진 부분들은 더 체크를 하겠지만 똑같이 체크를 하되 이렇게 초에 이 1분기에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된 부분들은 또 이 중간 분기에 분기마다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별이지만 1분기에 끝낼 일로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결산하셔라. 두 번째, 평가에서 분기별로 할 일 네이버 카페에 넣어놨으니까 하셔라. 세 번째, 연별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분기별로 해놓으면 좋은 일들 빨리빨리 처리하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